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인중개사 협회에 들어갑니다. 자, 공인중개사 협회 및 뭐가 나와 있어요? 그렇지. 이제 공인중개사 협회에 들어갑니다. 협회는 이제 개공의 집단 단체인데 이제 가장 먼저 협회 성격이 나와요. 공인중개사 협회 성격이 나오는데, 자, 칠판 한번 봐보세요. 협회 성격 또는 뭐 특징이 나오는데, 자, 머리 굴려보세요. 아직 안 배웠지만 머리 한번 굴려봐. 이 협회는 법인일 것 같아요? 법인이 아닐 것 같아요? 법인으로 한다고 법에서 명시를 했어요. 협회는 법인입니다. 자, 머리 굴려보세요. 그럼 법인은 공법인하고 사법인 이렇게 나눠져요. 뭐 공법인은 국가를 할지 자치단체를 할지 공공단체 뭐 이런 거 말하고. 그럼 협회는 그런 기관들이 아니죠. 공법인이겠어요? 사법인이겠어요? 사법인. 그렇지. 머리 굴려봐요. 그 다음에 사법인은 또 영리법인하고 비영리법인 또 이렇게 나눠져요. 그러면 이 영리법인이라고 해석해야 돼요? 비영리법인? 아, 협회, 공인중개사 협회다. 영리, 비영리. 비영리고, 이거는. 비영리. 자, 영리 아닌 것을 목적으로 한대요. 비영리법인인데요. 비영리법인입니다. 그럼 또 비영리법인은 또 이렇게 나눠져요. 사단법인하고 재단법인. 그러면 협회는 사단법인으로 해석을 합니다. 왜? 사람으로 개념합니다. 개공들이 집단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단법인이요. 그럼 이제 칠판 봐보세요. 사단법인인데 재단법인이 아니라 사단법인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으로 결합되어 있어요? 자, 1번 개공, 2번 공인중개사, 3번 개공하고 공인중개사 짬뽕. 짬뽕? 짜장면 아니고? 하여튼 짬뽕이고. 여기는? 개공, 오로지 개공? 개공. 예, 개공만이에요, 개공. 그냥 공인중개사는 받아줘, 안 받아줘? 안 받아. 사장들 집단이에요. 사장들. 그러면 중개인들은 협회 회원이 될 수 있을까? 중개인. 옛날부터 해오신 중개인들. 그러면 중개인은 개공이 아니에요? 개공 맞는데 안 돼? 뭐. 자, 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아주 좋았어요. 돼. 중개인들 있잖아요. 협회에서 얼마나 힘이 세는데. 발언권도 세. 이분도 오래됐잖아요. 오래되죠. 그래서 협회. 되는 거요. 개공은 다 돼. 중개인도 되고, 공인중개사인 개공도 되고. 개공은 다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협회를 설립하려면, 우리가 이제 뭐 법인 설립하면 허가주의, 인가주의, 특허주의, 뭐 준칙주의 있거든요. 그러면 이 협회는 어떻게 해서 설립이 되겠어요?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누구 인가를 받겠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인가주의. 무슨 주의? 인가주의. 그리고 이제 협회는 강제 설립이겠습니까? 임의 설립. 설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임의 설립제. 그리고 가입은 이제 가입 임의주의. 가입도 가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개공이 되더라도 협회 가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한동안은 의무적으로 가입한 적도 있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협회 성격이 그거예요. 그래서 거기 양가락 1, 2, 3, 4, 5 나와 있어요? 네. 다 나와 있네. 한번 가볍게 읽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여러분들 알을 거예요. 협회 설립 목적이 나와 있어요. 목적은 딱 두 가지입니다. 자, 그냥 밑줄만 보세요. 첫째 줄 보면은 자질 향상 및 품위 유지. 거기다 번호 매겨봐요. 1번. 자질 향상 및 품위 유지. 그리고 또 하나가 중개업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 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그리고 하에 한다 했습니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임의 설립. 그 다음에 이제 협회 설립 절차를 알아야 돼요. 설립 절차 그러면 흐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협회 설립 절차 그러면 흐름 반드시 기억하는데 가장 먼저 공부할 것이 발기인을 구성하라. 발기인을 구성하라. 그런데 발기인은 회원 얼마로 가져가야 돼요? 300인 이상입니다. 이 내용이 어려운 건 없죠? 근데 시험 나오면 틀려. 그럼 이제 칠판 보세요. 이 셋 중에서 여기 중에서 시험 나올 것 같은 단어 한번 골라봐.
회원 300인 이상에서. 발기인들은 회원 300인 이상이 돼야 되잖아, 일단. 그래서 시험 나올 것 같은 글자나 단어. 그렇죠? 봐. 근데 못 찍은 애잖아요. 이걸 신경 써야 돼요. 여러분들 혼자 공부하면 누구나 300명만 외워. 누구나 300인 외워. 그러면 이제 책을 10번 보더라도 발기인 30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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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인 이렇게 외워. 근데 나중에 이제 시험에 공인중개사 300인 이상 그러면 좋다고 찍거든. 그럼 공인중개사 300인 이상으로는 맞아 틀려? 틀리죠. 회원이 누구요? 개공이잖아요. 그래서 틀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러잖아요. 책을 10번 읽었어. 가슴이 뿌듯해. 이야, 나는 10번 읽어놨어. 모의고사 보니까 노상 40점. 10번 읽어서 얼마나 가슴이 뿌듯해. 아니, 옛날에 그랬어요. 학원 한 4개월 다니다가 점수가 안 나와. 그래서 혼자 들있다가 기본서를 3번 읽고 와서 가슴이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모의고사 보니까 노상 그 점수. 그게 이제 뭐냐면 책을 똑같이 10번 보더라도 포인트를 어디다 잡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300이면 누구나 외워, 이것은. 당연히 외워야 될 거고. 누구나. 근데 여기는 신경 안 쓰거든. 근데 여기다 이제 살짝 공인중개사 300인 이상 그러니까는 맞다고 찍고 나오지. 그럼 틀려버려요. 그러면 회원이요, 회원. 회원은 아까 누구로 구성됐어요? 개공. 그냥 공인중개사는 아니야. 지금 배웠으니까 공인중개사하고 개공 구별할지 알겠죠? 사장 300인 이상이에요. 이해됐어요? 네. 자, 회원에다 동그라미 써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뭐예요? 뭘 작성하라 그랬어요? 정관을 작성을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서명 날인하면 돼요. 발기인들이 서명하고 뭐래요? 날인을 하게 돼 있고. 이제 이게 끝나면 세 번째 할 일이 창립총회 의결을 거치게 돼 있어요. 창립총회 뭘 거쳐요? 의결을 거치게 돼 있어요. 이 창립총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자, 회원 600인 이상 출석을 해야 돼요. 얼마 이상? 600인. 그럼 600인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근데 특별시에서 얼마? 100인 이상. 자, 광역시하고 도에서 각 얼마? 20인 이상 참석을 해서 600인이어야 돼. 그리고 이제 여기서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무슨 회원 과반수예요? 출석 회원 동그라미. 여기 과반수예요. 과반수 동의. 출석 회원입니다. 그럼 이 출석 회원이라는 것은 600이 될 수도 있고 1000명이 될 수도 있고 2000명이 될 수도 있잖아요. 600에 대한 과반수가 아니고 출석 회원은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이해되세요? 그리고 이거 20인 또 신경 써봐요. 어디서 30인이 하나 나오죠? 5, 2, 3. 거리정보사업자 지정받을 때 기억나요? 회원 500명 확보해야 되고 2개 이상을 시도해서 각 얼마? 30. 근데 여기는 시도해서 20인. 그래서 이제 그 출제자들은 여기다가 30인 딱 내놔. 그러면 또 좋다고 찍고 나오잖아. 40인 절대 안 내. 또 그쪽에서는 20인 넣어놓고 이쪽에서는 30인 넣어놓고 헷갈리라고. 출제자는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여기는 20인이요. 그 거래정보사업자는 30인. 그리고 이제 이게 끝나면 이제 어떻게 해요? 설립, 인가. 아까 누구 인가 받았어요?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서 아까 인가주야. 그리고 이제 설립 등기를 해야 돼요. 설립 뭘 해야 돼요? 자, 등기 거기에다가 성립 요건이라고 있어요? 거기다 동그라미 있어. 성립 요건 이 단어에다가. 가로 안에 성립 요건 나와 있잖아요. 이 성립 요건. 협회는 법인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법인 설립을 하려면 설립 등기 해야 돼, 안 해야 돼? 예. 그러니까 이게 성립 요건이야. 그러니까 그걸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일단 공부하는 방법은 일단 흐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 발기인 구성, 정관 작성, 창립총회 의결, 설립인가 흐름 알아야 되고 구체적인 거이고 부수적인 거 한번 신경 써주면 돼요. 그러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조직 나와 있어요. 조직, 협회 조직. 좋아해요, 좋아하지 않아? 자, 그럼 협회 조직은 총회가 있어요. 총회. 주사무소가 있고
지부가 있고 지혜가 있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으면 그냥 없는 것만 적으면 돼. 자, 총회가 있고 주사무소가 있고 지부가 있고 지혜. 이거 뭐 협회 조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총회는 필수 조직일까요? 임의 조직일 것 같아요. 필수. 이건 반드시 둬야 돼요. 아까 우리가 창립총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그랬잖아요. 법에는 별도 규정이 없지만 사단법인은 이 총회가 필수야. 사단법인. 아까 협회는 사단법인하고 있죠? 필수입니다. 그죠? 둔다. 그럼 주사무소는 반드시 둬야 될 것 같아요?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드시 둔답니다. 이것도 필수 조직이요. 그 지부는 시도에, 지혜는 시공구에 둔다예요?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 둬도 되고 안 둬도 돼요. 둬도 되고 안 둬도 된다는 거. 둬도 되고 안 둬도 돼요. 그리고 이건 정관상이에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서 둘 수 있다 이렇게 나서. 그래서 여러분이 정관 나와 있을 거예요. 정관 동그라미 둘 수 있다 동그라미. 정관 동그라미 둘 수 있다 동그라미. 뭔 구라미? 어떻게? 진하게.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둘 수 있다. 그렇게 알아두십니다. 지부는 시도, 지혜는 어디? 시공구. 둔답니까? 둘 수 있다. 그리고 법률사항이다, 정관사항이다. 정관사항. 그래서 이제 그게 다 문제예요. 법률이 정한 바에 그러면 틀려버리고, 둔다 그러면 틀려버리고. 지부지혜는 둘 수 있다. 둬도 되고 안 둬도 돼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거기 회원이 나왔어요. 회원은 개공입니다. 협회 가입한 개공. 자, 협회 가입한 개공. 나와 있어요? 그리고 협회 가입은 의무사항, 임의사항? 임의사항. 그 3번이 중요해요. 그 협회에서 부동산 거래 정보망 운영하고 있다 그랬죠. 이것하고 또 협회에서 공제조합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 공제조합은 회원, 비회원 다 가능해. 이게 원래 회원들끼리 이렇게 공제를 조직하는데 비회원도 지금 협회에서 받고 있어요. 이게 공제 가입하려면 비회원도 가능해요. 여러분 공제 들어보셨죠? 뭐 할 때? 보험 들 때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법, 공제 가입하면 뭐 공탁 기억나? 그 공제조합이 협회에서 운영한다고. 그래도 그 보험 들 때 공제 가입할 때 회원이 아닌 사람도 공제는 가입해서 이용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거 알고 계셔야 돼. 이해되셨어요? 좋아. 비회원 이거 중요해요. 회원뿐만 아니라 누구도 비회원도 이게 중요하다고. 그 다음에 이제 공제사업이 나와 있어요. 공제사업 몇 가지만 정리해 볼게요. 자, 칠판 한번 보세요. 공제사업은 보험사업이라고 했죠. 공제 가입한다 기억나요? 보험사업입니다. 몇 가지 자, 정리하고 책 받으니까 칠판을 봐보세요. 이 공제사업은 협회에서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의무사항일 것 같아요? 임의사항일 것 같아요? 보험사업. 의무, 임의. 임의? 그럼 할 수 있다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네? 네, 그래요. 할 수 있어요. 하야 한다면 틀려버려요. 이렇게 생각을 해봐. 억지로 외우지 말고. 할 수 있다. 그럼 공제사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거야. 봐봐. 이 협회가 회원이 적으면 누가 공제 가입하라면 가입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죠. 왜냐면 돈이 안 나온대. 나가서 사고 터지면 공제조합에서 자기 1억씩 뭐 배송해 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럼 안 되니까 가입 안 한다고. 그러니까 이 공제사업은 의무사항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회원들은 다 보험회사 가입하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공제사업을 운영하려면 공제 규정을 정해야 돼요. 이 규정을 정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뭘 받아야 돼? 승인. 변경도 승인이 돼. 누구 승인 받아야 돼?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우리 과목에 이제 승인사항 몇 가지가 있어요. 이건 승인사항이에요. 그죠? 자, 그럼 또 칠판 봐보세요. 그럼 이제 공제사업을 운영하면 회원들부터 공제료 수입이 들어와 안 들어와?
보험료죠. 예를 들면 그 일정 비율을 적립을 해놔야 돼. 이걸 안에 다 써버리면 나중에 배상할 돈이 없으니까 적립을 하게 돼 있어요. 이걸 책임 준비금이라고 해요. 자, 책임 준비금 적립 비율이 있어요. 적립 비율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입니다. 자, 이게 이제 셋 다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이게 총 수입액이라 했어요. 공제료 수입액. 공제료 수입액이요. 그리고 100분의 10, 그리고 이상. 이 셋 다 신경 써야 돼. 과거의 시험에 총 수입액 이렇게 출제됐어. 이건 맞아 틀려. 공제료 수입액. 100분의 10은 당연히 알아야 되고, 이상도 알아야 돼. 이해되세요? 예. 이걸 정립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자, 7번 보세요. 이 책임 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을까? 적립해 놓은 거? 조건을 갖추면 가능해. 자,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뭘 갖추면? 조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은 뭘 받아서? 승인 받아서. 이것도 승인사항이야. 승인을 받으면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죠? 이것도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협회는 회원들로부터 뭘 받아요? 회비를 받아요. 근데 이것은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따로 관리해야 돼요? 통합해서 관리해야 돼요? 따로 관리해야 돼요. 이건 공제료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독립회계 관리야. 독립회계 관리를 하게 되고. 그죠? 그 다음에 공제사업을 하면, 자, 운영실적을 공시하게 돼 있거든요? 이제 매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이내 운영실적을 협회보나 일간신문,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를 하게 돼 있어요. 자, 이런 것이 이제 공제사업 개략적인 내용입니다. 일단 이 정도 정리하고. 자, 칠판 보세요. 다시 한번 정리하고 밑쪽으로 갈게요. 공제사업은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의무사항이 아니란 거. 그럼 공제 규정을 정해서 누구 승인 받아야 돼? 국장. 변경할 때도 뭐다? 승인. 그리고 책임 준비금 일정 비율을 적립하게 돼 있죠. 공제료 수입액의 10% 이상입니다. 이해되세요? 예. 그러면 책임 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원칙적으로 쓰면 안 되죠. 조건을 갖추면 가능하죠. 누구 승인을 받아서? 국장 승인. 독립회계 관리하라. 그리고 운영 실적을 협회보나 일간신문,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하라는데 매 회계연도 몇 개월 이내? 3개월 이내 하게 되죠. 종료 3개월 이내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알아두셔야. 자, 밑줄로 가드릴게요. 68페이지 그 공제사 의의하고 목적이 있잖아요. 의의에서는 할 수 있다, 이다 동그라미 쳤어요. 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공제사 목적은 회원 간의 상호 부조입니다. 상호 부조 동그라미. 이건 시험 잘 안 나오는데 옛날에 한 번 나왔어. 어떤 출제자가 한 번 내봤어. 뭐라고 낸지 아세요? 아니, 공제사업 목적으로 뭐라고 낸지 아세요? 회원 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놨어요. 그건 맞아, 틀려? 틀려. 물론 친목 도모도 할 수도 있지만 상호 부족 도와주는 거. 이해됐어요? 예. 자. 그 다음에 공제 규정을 제정해서, 자, 동그라미 3번만 밑줄 보세요. 2번. 책임, 승인부터 동그라미 쳐야 되겠네. 자, 누구 승인? 국장. 변경도 같다. 승인 동그라미 치시고. 그다음에 책임 준비금 적립비율은 두 번째 줄. 공제료 수입액 동그라미, 100분의 10 동그라미 이상. 셋 다 동그라미 치세요. 자, 협회 총 수입액이라 했습니까? 공제료 수입액이라 했어요. 이것 동그라미, 100분의 10 동그라미 이상 동그라미. 그 다음에 책임 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쓸 때도 누구 승인? 승인 동그라미. 그다음에 독립회계 관리 운영 실적 공시하라고 했죠. 매 회계연도 종료 몇 개월이네? 3개월. 체크하셨어요? 예. 되게 쉽죠? 쉬워, 어려워? 눈물 나올라래요? 안 나와? 자, 그래서 일단 가볍게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거기 청색 2번. 공제사업 무슨 이혼해? 운영이혼해. 네, 지금 뭐 구체적인 내용 많이 안 실어놨어요. 거기 나온 정도만 공부를 하세요. 운영이혼회. 이것은 이제 어디다 두느냐 이 말이죠.
자, 거기 뭐라고 표현했냐면 공개설명 다음 사항을 뭐하고 심의 동그라미 쳐봤어요. 업무 집행을 뭐하기 위해서 감독 동그라미, 자 협회 동그라미, 둔다 동그라미. 이 네 단어를 외워야 돼. 심의, 업무 집행을 감독, 협회, 둔답니까? 둘 수 있다. 둔다. 이 네 단어를 공부를 해야 돼요. 일정한 사항을 심의하고 업무 집행을 감독하고 협회에다가 둔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 공인 중에서 정책심의위원회를 배웠어. 두 번째 시간에. 까마득하죠? 정책심의위원회라고 배웠어요. 그건 어디다가 둔다 그랬어요? 둘 수 있다 그랬어요? 정책심의위원회는 지금 이것은 앞에는 놔두고라도 협회에다가 둔다죠. 아,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우리가 정책심의위원회는 어디에다가 둔다 그랬어요? 둘 수 있다 그랬어요? 딱 3주 지났어. 둔다는 기억나? 정책심의위원회도 둔다고 이것도 둔다고? 그리고 어디있다 거기는? 그것도 잘 몰라? 그럼 결국 한 글자만? 아주 좋아. 근데 알려줘도 지금 다 틀렸거든요. 까마득하죠? 자, 두 번째 시간에 배운 거 찾아드릴게요. 18페이지. 자, 그 중간에 보면 국토교통부 동그라미 둘 수 있다. 동그라미 쳐놨어, 안 쳐놨어? 내용이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어렵지는 않죠? 근데 기억이 있어, 없어? 딱 3주 지났거든요. 봐봐요. 이건 이제 나중에 달달달 해야 돼요.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둔다가 아니라 둘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협회에다가 둔다. 아, 이런 게 문제야. 우리 과목은 그런 게 문제라고.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저기서는 둘 수 있다고 열심히 외워놨고 여기서는 둔다고 또 외워놨잖아요. 아, 그래서 안 그랬어? 그러면 한 달 후에 보면 어디서 둔다고, 어디가 둘 수 있다고, 어디가 협회고, 어디가 기억이 나, 안 나? 안 나. 근데 이게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이해는 다 했죠? 이거 뭐 이해할 것 말고 뭐가 있어? 잊어먹고. 그러니까 시험 보면 점수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시험 볼 때만 쉬워. 내가 둘 수 있다 외워놨어. 그래, 찍고 가자. 답 맞추면 축. 이해되셨어요? 우리 과목이 그래. 우리 과목은 그러고 공법은 되게 어려운데 또 답 맞추면 맞아. 우리 과목은 쉬운 거 같은데 답 맞추면 또 다 나가. 그럼 점수는 비슷해. 그렇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과목에 맞게 중개사법은 중개사법에 맞게 공부를 해야 되고 공법은 공법에 맞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과목마다 이렇게 공부하는 방법이 약간씩 달라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했으면 돼요. 선생님들이 시키는 대로 하면 어느 과목이든 해결이 됩니다.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내가 동그라미 칠한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것이 이제 나중에 이제 바꿔서 출제가 돼요.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다 그러면 또 틀려보잖아요. 협회에다가 뭐다? 둔다. 협회에다 뭐다? 둔다. 협회에다 뭐다? 둔다. 공개사업 운영이에요. 이건 협회에서 운영하니까 협회가 나올 거고 둔다고. 이해됐어요? 이렇게 이제 자꾸 강조. 근데 잊어먹으면 자꾸 내가 강조를 할 거예요. 자꾸 강조를 해도 잊어먹으니까 그래서 한 번씩 읊어줘. 하다 수험생들이 공부하라면 안 하잖아요. 또 안 한 게 아니라 또 해도 잊어먹으니까 내가 막 외워줘 그러거든. 그렇죠. 외워준다니까. 네, 좋아요. 강의만 열심히 들어봐. 그러면 70%는 기억이 다 돼. 내가 외워주니까. 이해되세요? 자꾸 강조. 또 간혹가다 여러분들 또 폰으로 한 번씩 볼 거 아니에요, 동영상. 자, 이원은 몇 명 이내입니까? 19명 이내. 11명이네요. 근데 아까 배운 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얼마? 7명에서 11명이고 여기는 19명이고 그거 다 나중에 비교해야 돼요. 머릿속에서. 나중에. 지금 이게 아주 간단한 것만 지금 적혀 있거든요. 기초교재는. 그러면 이게 내용이 엄청 많아요. 두 가지가. 그거 다 공부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협회 지도 감독이 나와요. 자, 칠판 봐보세요.
자, 협회 아까 주사무소에 있다고 했죠? 그럼 협회는 아까 지부를 둘 수 있다 그랬죠? 지회를 둘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지부는 아까 시도에 설치되고 지회는 시군구에 설치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협회 감독은 이 감독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당연히 협회 감독을 합니다. 지부도 감독할 수 있고 지회도 감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감독기관에 지부는 시도지사하고 국장이 같이 할까 국장만 할까? 여기는 시장군수 구청장하고 국장 같이 할까 국장만 할까? 이 문제가 제기돼요. 여기는 시도에 설치되고 시군구에 설치되니까 협회 감독기관은 오로지 국장만 되겠어요? 이 두 가지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가 같이 될 것 같아요. 같이 될 것 같죠? 그게 이제 상식으로 생각하면 그게 맞아. 그렇게 하면 틀려버려요. 감독만큼은 오로지 국토교통장관이야. 여기도 국장, 여기도 국장, 여기도 국장. 이해됐어요? 근데 이것도 맨날 틀려. 한 바퀴 돌아오잖아요. 시도지사 같이 된다. 지금부터 하잖아요. 7월 돼도 그래. 틀려. 왜? 잊어먹거든. 그리고 이건 또 시도에 설치되니까. 이해됐어요? 근데 감독만큼은 오로지 누구요? 국장이야. 그래서 그 국토교통장관이 된다.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2번 보세요. 주어. 국장 동그라미. 협회 지부 지회. 이렇게 지문 들어가잖아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기타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자,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자료 제출 기타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밑줄 그어보세요. 밑줄 그었어요? 이걸 행정명령이라고 적어봐.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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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었어요? 적었어요. 그리고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에 출입해서 장부 서류를 조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왜 적었어요? 뭐라고 적어? 아니, 행정조사라고 적어. 사무소에 출입해서 조사하는 걸 행정조사. 감독하는 방법은 몇 가지? 두 가지. 이게 국장이 감독할 때, 자, 서류 가져와. 자료 제출해. 이렇게 해서 감독하는 걸 행정명령이라는 말을 쓰고, 그 다음에 사무소에 직접 들이닥쳐서 조사하는 걸 행정 뭐라 그래? 조사. 그러면 국장이 직접 가진 않아. 자기 소속 공무원 시켜서 하는 거지. 이해됐어요? 예. 이제 몇 가지 방법? 두 가지. 자료 제출을 명해서 조사하는 거 행정명령. 사무소에 직접 출입해서 조사하는 것을 행정조사란 말을 써요. 이런 형식으로 감독이 이루어진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 자, 뒷배 넘어오세요. 자, 협회 보고 있죠, 보고. 이 보고를 좀 신경 써야 되는데, 아까 협회는 총회 있잖아요. 총회 의결은 보고입니다. 보고 동그라미. 누구에게 보고요? 언제까지 보고? 지체 없이 동그라미. 지체 없이도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지체 없이 많이 나왔어요? 적게 나왔어요? 다 기억해요? 아는 대로 서술하시오. 하나만 대봐, 배운 거. 배운 거, 주관식. 하나만. 엄청 한 8가지는 배웠어, 지금까지. 오, 좋아. 오, 좋아. 또? 그거 하나밖에 생각 안 나? 아, 말하기야. 아직은 표현이 좀 덜 익숙하다. 아주 좋았어요. 그 정도면 성공이야. 자, 하여튼 이 지체 없이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시간 되면 내가 한 번씩 모아서도 이야기해 줄 거예요. 쭉 지체 없이 내가 이야기해 줄 거라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보고, 총회 의결은 지체 없이 보고합니다, 국장에게. 언제까지 보고? 지체. 그럼 둘 다 알아야 돼. 보고도 알아야 되고, 지체 없이. 둘 다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쳤어요? 근데 더 신경 써야 할 거예요, 보고. 지금 아까 승인사항 나왔고, 보고사항 나왔죠? 그 다음에 신고 있어요. 신고는 또 뭐냐? 자, 칠판 보세요. 아까 지부를 시도에 설치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지부 설치했다고. 그리고 지혜는 시군구에 아까 설치돼 있죠?
그러면 시장, 군수, 구청장 이걸 이제 줄여서 등록관청이란 말을 써요. 법에서는. 등록관청에다가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이것 때문에 감독도 시도지사 같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 한 바퀴 돌면 그래요. 근데 감독은 오로지 누구만? 국장만 하되 지부를 설치했으면 누구에게 신고? 왜? 시도에 설치되니까. 그럼 지혜는 누구에게? 등록관청, 시장, 군수, 구청에 신고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럼 이건 신고사항이에요. 총회 의결은 보고사항이고 지부지혜는 신고. 그죠? 협회 설립은 인가. 그죠? 공제 규정은 승인. 여기서 다 나오잖아요. 승인, 인가, 보고, 신고. 다 해야 돼. 우리가 뭐 예의 없어. 다 알아야 되거든요. 신고상이 뭐고, 승인상이 뭐고, 보고상이 뭐고, 인가상이 뭐고, 지체없이가 뭐고, 다 알아야 돼. 우리가 뭐 깡그리 알아야 돼. 깡그리. 그냥 깡그리 씹어 먹어버려. 그래서 내가 항상 강조하는 거예요. 머릿속에다 완전히 넣어야 되는데, 정 안 되면 책을 냄비에서 볶아서라도 먹어라. 정 안 되면 볶아서라도 먹어라. 그렇죠. 자, 그러면 잘 봐봐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근데 이것만 알아야 되는 게 또 아니에요. 내용은 별거 없는데 세세하게 알아야 돼. 우리 과목은 그래요. 그럼 이 신고는 사전 신고냐, 사후 신고냐, 또 이것도 알아야 돼요. 사전 신고일 것 같아요. 사후 신고 같아요. 사후 신고요. 거기 설치 한때란 말이 있어요? 한때 동안. 이게 사후라는 뜻이야. 한때. 구체적인 기간은 없고 한때. 사후 신고. 사후 신고입니다. 한때 밑에다가 사후라고 적어. 사후 신고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배운 거 복습 한번 해 드릴게요. 우리가 배운 거 신고사항 몇 가지를 배웠거든요. 꽤 많이 배웠어요. 근데 이제 너무 많이 하면 머리 아프니까 몇 가지만 할게요. 중요한 것만. 신고사항. 잘 봐봐. 중개사무소 이전하면 이전 신고 하라 그랬죠? 그럼 사전 신고라고 배웠어요? 사후 신고라고 배웠어요? 사후 신고? 좋았어요. 며칠이네? 10일이네. 오, 좋았어요. 오, 좋아. 아주 나날이 발전하고 있어. 사후 신고 맞았어요. 지금 근데 대답하시면 그렇게 드물어 지금. 그러면 우리가 휴폐업 신고 배웠죠? 휴업하거나 폐업. 이건 사전 신고라고 배웠어요. 사후 신고. 구체로 언제까지? 미리. 기억나? 휴업기간 변경 신고도 미리. 재개 신고도 미리. 합해서 3mm. 기억나? 이게 사전 신고야. 그럼 이제 3mm 그러면 그때서 거기거든. 사전 신고. 그리고 협회가 지부를 설치할 때는 신고죠? 사전이다, 사후. 지혜도 사후. 그래서 이제 신고사항 그러면 쫙 나와요. 그래서 사전 신고인지 사후 신고 다 알아야 돼. 이건 한때 사후 신고요. 자, 그 다음에 민법 규정 준용. 이것도 시험 몇 번 나왔어요. 우리 법에 규정이 없으면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민법 사단법인에 관한. 왜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요? 협회 성격이 약간 뭐예요? 사단. 민법 총칙에 보면 여러분도 이건 안 배우지만 법인은 안 배우잖아요. 중개사는. 주택관리사는 배워. 민법 총칙이 법인 파트를. 중개사는 안 배우는데 이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도 있고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도 있고 조합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그 중에서 뭘 준용한다? 근데 이거 시험 몇 번 나왔어, 우리 시험에.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도 한번 나왔고,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도 한번 나왔어요. 이 한 줄 가지고도 문제가 그렇게 나온다고.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거지. 그 이유는 단순해. 협회 성격이 뭐니까? 사단법인이니까. 조합에 관한 규정 틀려버리고,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틀려버립니다. 우리 법에 있으면 그걸 따르고 없을 때 그런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협회 기본적인 건 공부했어요. 그리고 이제 협회 구체적 내용은 기본서 나오면 많이 들어있어요. 공제 파트도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그건 다 뺐어. 기본적인 것만 내가 쓴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예, 그래서 그 정도만 해주세요. 기초 파트는 공제사 운영위원회 이런 거 있다는 정도만 알아도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공부를 해야 되느냐? 저기 보칙이 나오죠. 보칙은 딱 세 가지가 있어. 업무위탁, 행정수수료, 포상금. 이 세 가지. 근데 이 행정수수료하고 포상금 이것도 시험 자주 나와요. 업무위탁. 여기 세 가지를 놓고 할 건데 업무위탁. 그럼 이제 업무위탁부터 들어갈 건데 칠판을 봐주세요.
업무 위탁. 업무 위탁 볼게요. 업무 위탁은 그냥 공부하지 마시고 비교해서 공부해야 돼요. 우리 법에서 업무 위탁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교육 업무하고 시험 시행 업무.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이 위탁인데 위탁을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교육은 무슨 교육을 말하겠어요? 실무교육 하나? 셋 다. 실무교육도 있고 아직 안 배워서 잘 모르겠지만 실무교육도 있고 연수교육도 있고 직무교육 이 셋 다를 말합니다. 이 셋 다를 말해요. 교육 좀 이따 배울 거예요. 좀 이따가 이거 끝나면 바로 배울 건데 이 교육 업무 셋 다 위탁이 가능해요.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교육 세 가지를 배우거든요. 세 가지. 그리고 시험 시행 업무. 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위탁 주체가 누구냐 이걸 알아야 돼요. 주체는 실시권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교육 실시권자가 누구냐? 시도지사예요. 위탁 주체도 누가 돼? 시도지사. 그러면 시험 시행 업무 실시권자 누구예요?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배웠어요. 시험 시행 기관장. 그럼 시험 시행 기관장이 누구냐고?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 기관이 누구라고? 원칙은 A고. 이거 기억나 안 나? 분명히 배웠어.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실시권자가 원칙은 누구예요? 시도지사? 원칙이? 여기는 국장이고? 응, 좋아. 여기는 국장이 원칙이야? 네, 국장이 원칙. 여기는 원칙은 시도지사, 예외는 국장. 그죠? 저게 정답이야. 봐, 우리 얼마나 열심히 해요. 원칙은 시도지사가 시험 실시권자고 예외적으로 국장이에요. 이거 배웠어요. 두 번째 시간에 제가 책에 다 밑줄 그어줬어요. 근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시험 시행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지. 지금 어디서 있어 올해? 어디서 맡아서 있냐고? 산업인력공단에서 맡아서 있어요. 위탁을 하는 거예요. 위탁. 이분들이 실시권자인데 교육도 마찬가지. 시도지사가 교육 시키겠어? 지금 바빠 죽겠는데? 저기 저거 뭐야 아까 낚싯배 전복됐는데 거기 가봐야 되는데 그건 농담이고 하여튼 그런 거 해야 되는데 이 교육 시키고 있겠냐고. 그럼 어떻게 해요? 위탁을 해요. 위탁을 합니다. 그러면 누가 위탁받아서 처리한 기관이냐? 이 수탁기관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 자, 그래서 공인중개사 협회가 있어요. 협회가 위탁받을 수 있고 또 학교가 있어요. 학교를 먼저 할게요. 학교. 이건 대학을 말합니다. 이 학교인데 모든 학교가 아니고 뭐가 개설된 학교? 부동산 관련 학과. 이 천안에도 부동산 관련 학과 개설된 대학교들 있죠. 어디가 있어? 선문대도 있어요? 또 나사렛대도 있고 백석대도 있는 것 같은데? 뭐 이 천안은 여기 부동산 학과가 많더라고. 예? 천안 쪽은 대학교들이 부동산 학과가 되게 많아. 이해되셨어요? 그럼 이런 학교들이 실무교육 위탁받을 수 있어요. 올해 학교 가신 분들 실무교육 받아야 되잖아요. 중개하려면. 이 위탁받아서 하는 거예요. 학교하고. 또 공인중개사 협회하고 또 공기업하고 준정부기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협회 홈페이지 가면은 지금 난릴 거예요. 여기요. 교육, 실무교육 받으라고. 왜 거기서 막 팝업창이 띄워? 왜 교육 받으라고 난리요? 돈 벌라고 그러지. 이게 교육을 공짜로 시켜준 게 아니에요. 돈 내야 돼. 요즘 얼마인가 모르겠어. 한 20만 원 되나? 3, 4일 받은데? 그러니까 10만 원 좀 넘을 거예요. 옛날엔 9만 얼마인데 지금 올랐을 거예요. 이 교육, 이거요. 그러니까 이제 뭐 교육 받으라고 난리지. 지금 이제 합격식 이제 발표했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이거 위탁받아서 하는 거고. 그럼 이제 이 시험 시행 업무는 보세요. 공인중개사 시험은 누가 위탁받을 것 같아요? 학교는 안 돼. 시험은 안 돼. 근데 공인중개사 협회도 위탁받을 수 있고, 공기업하고 준정부기관이 위탁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산업인력공단이 이쪽에 들어가요. 여기에. 그럼 협회도 위탁받을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협회에서 위탁받아서 시험 시행하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아? 같은 굴이니까? 그게 아니에요. 협회에서는 적기 뽑으라고 난리야. 협회에서 다 태클 걸어. 예, 밖으로 싸우지. 그러니까 적기 뽑으라고 난리야. 왜냐면 기존 그 사람들, 자기 회원들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공부할 때는 많이 뽑으라 그랬다가 합격하는 순간 적게 뽑으라 그래. 사람이 다 그래. 옛날에 그 우리 사법고시도 그랬거든요. 공부할 때는 많이 뽑으라고 막 하고 대학 교수들은 많이 뽑으라 그랬어. 옛날에. 요즘 사실 폐지됐지만. 근데 그거 기존에 하고 있던 사람들 있잖아요. 변호사들은 적게 뽑으라고 막 싸워. 이게 대학 교수들은 자기 제자들을 합격시켜야 되니까 많이 뽑으라고. 그 변호사 그쪽을 이미 하고 있는 사람들 적게 뽑으라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공부할 때는 많이 뽑으라고 했다가 합격한 순간 사람이 다 그래. 그래서 협회에서 자꾸 태클을 걸어. 이 사람 압력단체로서 엄청 크거든요. 돈이 많아. 회원들이 많고. 협회가 회원들 많아. 변호사 협회 게임도 안 돼. 변호사들은 회원들이 적잖아요. 공인중개사협회는 회원들이 많아요, 적어요. 그럼 뭐가 더 힘이 세겠어요? 들려. 여기가 훨씬 세요. 그래서 뭐 국회의원들은 뭐 이렇게 밀고 그러면 협회가 무시 못해요. 이게 협회 회장 정도 되면 상당히 힘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이게 별로 안 좋은 거예요. 협회에서 시험시험. 그렇죠? 진짜 그래요. 협회에서 계속 적게 뽑으라고 그렇게 하고 뭐 과목도 어렵게 하라고 막 그런 거예요. 협회에서 만약에 시험을 시행한다 가정을 해봐. 쉽게 나오겠어? 어렵게 나오겠어? 어렵게 낼 수밖에 없지. 적게 뽑아야 되니까. 이해됐어요? 이게 별로 안 좋은 거라서. 합격하기 전까지는 별로 안 좋아. 이해되셨어요? 예. 사람이 다 그래.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제 또 하나만 더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위탁을 했잖아. 그러면 이 주체 알아야 되고 수탁기간 비교해서 알아야 돼? 그럼 위탁을 했으면 알아? 몰라? 일반인들은. 그럼 알려야 돼? 안 알려야 돼? 간부에다 고시를 하게 됐어요. 간부에다 고시를 하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차이점인데 여기에서는 시도지사가 고시하고 여기서는 시험 시행기관장이 고시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고시할 수도 있고 국장이 고시할 수도 있는 거야. 이것도 세 가지 차이야. 주체 차이, 수탁기간 차이, 고시 주체 차이. 자,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1번 왼 70페이지 교육 업무 위탁 나와 있죠. 자, 시도지사만 동그라미 주어. 시도지사가 주체고 동그라미 쳤어요? 그 다음에 양가로 1, 2, 3번이 수탁기관이야. 학교, 협회, 공기업, 준정부기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험 시행 업무는 주어 동그라미. 시험 시행 기관장이 주체고, 그 다음에 그 첫째 주로단 두 번째로 공기업, 준정부, 협회 나와 있죠? 몇 쪽 오세요? 그럼 뭐가 빠져 있어요? 학교. 학교 없잖아요. 학교 X라고 적어. 시험 시행 업무는 학교가 수탁기관은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요? 거의 비교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 간부의 고시 나와 있죠? 나와 있어요? 자, 시도지사 또는 시험시행기관장 같이 묶어 써놨죠? 묶어 써놨는데 정확하게 알아야 돼. 교육 업무는 시도지사가 고시하는 거예요. 시험시행 업무는 누가 고시해? 시험시행기관장. 그건 같이 묶어서 써놔서 그러지. 예, 여기 정확히 구분하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자,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위탁 업무 내용을 간부에다가 알려야 돼, 안 알려야 돼? 고시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업무 위탁은 몇 줄 안 되지만 이게 문제 나오면 자주 틀려. 몇 줄 안 되지만 잘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2번 제목이 뭐예요? 행정수수료. 이 행정수수료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조금씩 배워왔던 내용들이에요. 이거 모아서 같이 한다는 거지. 자,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여서 수수료 납부하라. 기억나요? 자,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가 누구라 그랬어요? 이거 세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시도. 기초자치단체가 어디라 그랬어요? 시군구. 그럼 시도 조례를 따른 경우도 있고 시군구 조례를 따른 경우도 있죠. 부분적으로 해왔어. 근데 지금 모아서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책을 보세요. 1번하고 2번 묶으세요.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에 응시할 때 응시수수료 납부하죠. 그 다음에 자격증 분실하면 자격증 무슨 교부? 재교부할 때 수수료 납부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는 이렇게 묶었어요. 그러면 시도 조례를 따를까? 시군구 조례를 따를까? 시도 조례지. 왜 그래요? 왜? 내가 억지로 외우지 말고 생각하라 그랬죠. 시험 실시권자가 원칙은 누구요? 시도. 이게 시도 조례야.
물론 얘가 있어. 국장이 시행할 때는 국장이 정하는 수수료고 시도지사 갈 때 시도조례. 자격증 재교부는 누가 해줘? 시도지사가 하잖아요. 이게 시도조례야. 그래서 시도조례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머지 네 가지 묶으세요. 3, 4, 5, 6. 자, 3번이 무슨 신청? 등록 신청. 또 등록증 무슨 교부? 재교부. 또 이거 앞에 다 배웠어 이거요. 분사무소 무슨 신고? 설치 신고. 앞에서 다 배운 거요.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 무슨 교부? 재교부가 있죠. 그러면 이 네 가지는 시도 조례입니까? 시군구 조례요. 왜? 시장구청장, 시장구청장, 시장구청장 맞죠? 그러니까 시군구 조례 이렇게 매치해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시군구 조례라고 적어 놓으시면 돼요. 이해됐어요? 그럼 이제 공부하는 방법은 이 6가지만 수수료가 있다는 거. 그리고 시도인지 시군인지 구별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돼요. 됐죠? 그럼 이 속에 여러분들 휴피업 신고할 때는 수수료 있어 없어? 없죠? 없잖아요. 그럼 인장 등록할 때는? 여기 있어 없어? 여기 없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럼 시험에 그렇게 나와. 휴피업 신고, 수수료 납부 규정이 아닌 걸 골라라. 휴피업 신고, 등록 신청, 자격증 재교부, 자격증 교부 막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 없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럼 휴피업 신고는 수수료 있어 없어? 인장 등록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은? 없잖아요. 이 6가지만 있고 또 시도인지 시군인지 구별해서 공부해 주면 돼요. 공부하는 방법. 이해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큰 2번 한번 읽어보시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 정리를 했고, 큰 2번 한번 보세요. 업무가 위탁된 경우 수수료 있잖아요. 이거 2가지입니다요. 이거 2가지. 이거 2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위탁이 가능하거든요. 그럴 때는 어떤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냐?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뭘 얻어서? 승인. 그렇게 나와 있죠? 책 보세요. 자격시험하고 재교부모 가로를 묶어놓고 위탁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뭘 얻어서?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라. 이렇게도 나와 있어요.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 수수료는 우리가 단원별로 다 해왔던 거예요. 여기서 이제 모아서 같이 한다는 거. 근데 이거 시험 자주 나와요. 하여튼 자주 나와. 수수료 납부 규정이 아닌 걸 골라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시도인지 시군구인지 구별해서 골라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출제자 마음이요. 문제 내기 마음이잖아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여기서 주의할 거 하나 해드릴게요. 당첨됐어요? 자격증을 교부받을 때는 수수료 있겠어요? 자격증 교부받을 때? 없어요. 자격증 뭐 할 때? 그러게 자격증 교부 딱 섞어 놓으면 또 못 잡아요. 재자 있다 동그라미 쳐. 등록증 재교부에서 재, 자격증 재교부에서 재. 그럼 반대해서 가면 그냥 처음 받을 때는 수수료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왜냐하면 응시 수수료 납부하잖아요. 그 원서 낼 때. 이거 원서 낼 때 납부하니까 굳이 자격증 받을 때는 수수료가 또 있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등록증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이거 그런 거. 근데 막상 또 재자하고 빠지면 또 잘 안 보여. 교부 그냥 받을 때는 없어요. 뭐 할 때만? 재교부. 뭐 할 때만? 재교부. 이렇게 공부해 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기 3번 제목이 뭐예요? 포상금이 나왔네. 이 포상금은 매년 나와. 근데 28회 때 올해 안 나왔어. 올해 안 나왔는데 이게 한 제정된 데가 포상금이 나온 데가 한 8년 됐거든요. 그전에는 포상금이 우리 법에 없었어요. 없었는데 한 8년 됐는데 7년 동안 한 번도 안 받고 나왔거든요. 근데 올해 28회 때 안 나왔더라고. 여러분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이해됐어요? 근데 내용은 하나도 안 어려워. 근데 시험은 계속 출제해서 그래서 우리가 채점할 때 우리는 이제 본사에서 여러분들 시험 볼 때 본사에서 채점하거든요. 여러분들 여기 시험 볼 때 우리는 본사에 출근해서 채점을 해야 돼요. 선생님들 모아가지고. 왜냐하면 정식 답안 나오기, 가답안 나오기 2시간 전에 우리가 먼저 내야 되거든, 답을. 그러면 각 회사마다 다
뭐 그 채점을 해. 그래서 빨리 내야 되거든요. 실험에서 나오고 방문가에 나오고 뭐 애들에서 막 내거든요 서로. 선생님들 조금이라도 빨리 나와서 여기서 우리는 또 알려줘야 되니까 채점할 때 그러면 와 우리 채점하면서 그래요. 아유 올해 또 나왔네 보상금. 올해 또 나왔네. 이거 맨날 나오네 막 그래서 계속 자주 나와. 그래서 이 포상금은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포상금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책은 좀 이따 보고 칠판 보세요. 어디다 신고 고발하면 포상금이 나오느냐 이걸 먼저 해볼게요. 등록관청에 신고하든 또는 수사기관에 아무 데나 신고해도 포상금 나와요. 신고 고발할 때는 여기다 하든 여기다 하든 서북구청에 하든 수사기관에 하든 관계없어요. 근데 실제로 신고할 때는 그러지만 돈이 나온 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등록관청에서만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디다 신고한 게 좋겠어요? 등록관청이에요. 그러면 두 번이라니까. 돈 나오는 것은 등록관청에서 여기서는 안 나와. 신고할 때는 여기다 해도 관계는 없어요. 이해됐어요? 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을 신고 고발하면 포상금 나오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포상금 파트에서. 그냥 들어봐. 자,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한 사람이 뭐라 그래? 무등록업자.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세요? 무등록업자 주변에? 알고 있어? 네, 신고해봐. 그럼 왜 했냐 그러면 공부하려고 했다. 비슷한 머릿속에 안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 신고하면 포상금 나와요. 됐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을 신고하면 나오냐면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 거짓 등록한 사람. 그럼 거짓 등록을 어떻게 해서 등록이 가능할까? 거짓으로 등록했다. 어떻게 하면 거짓으로 등록하고 어떻게 하면 진짜로 등록한 거예요? 할 줄 알면 했겠다고? 어떻게 하면 거짓 등록이 될까? 아니 자기 이름으로 등록해야지. 그건 남의 이름으로 등록한 거고. 그건 정식적으로 등록한 거지 남의 이름으로. 그거 위조해가지고. 아니 요즘은 안 되는데 옛날에는 자격증 사본을 제출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확인 서류로 바뀌었잖아요. 이 확인 서류 바뀐 지가 한 3, 4년밖에 안 돼요. 지금은 등록관청 시도에서 직접 확인 들어가잖아요. 자격증 있냐 없냐. 그러니까 이조가 불가능하지. 제출을 안 하니까. 근데 그게 바뀐 지가 3, 4년밖에 안 됐어요. 그 전에는 그 등록할 때 자격증 사본을 제출을 했어요. 그러면 자격증 이조해갖고 사본이니까 싹 이조하고 자기 이름으로 싹 바꿔가지고. 알게 바꾸면 이조가 아니지. 그러잖아요. 이조범들은 모르게 하는 거지. 그게 진짜 이조지. 알게 하면 그 이조가 아니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조했고 관청에서 모르고 등록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거 술 먹다가 친구한테 나 이조했고 등록했다 그러면 또 신고해버리면. 그래, 안 그래? 지금은 그래서 확인서로 바뀌어본 거야, 그게. 자격증을. 이해되셨어요? 근데 그 이전에 한 3, 4년밖에 안 됐어요. 그 전에 저렇게 해온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 그죠? 그런 사람들 신고하면 포상금 나오고. 또 어떤 경우가 나오냐면, 등록증이 됐건, 뭐가 됐건, 자격증이 됐건, 뭐 한 사람. 양도 대여한 사람. 자, 빌려주거나 또 빌린 사람. 양수 대여 받아갖고 중개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안 해도 관계없어요. 자, 이 사람도 양도 대여하거나 양수 대여 받은 자를 신고 고발하면 포상금 나와. 그러면 이분들 외의 자를 신고하면 포상금 안 나와요. 우리 법에 위반한 것들 많잖아요. 초과 보수 받은 사람 신고하면 포상금 나오겠어요? 안 나오지. 여기 있어 없어? 우리가 이중 등록 배웠죠? 그럼 이중 등록한 사람 신고하면 포상금 나와? 왜? 여기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누구를 신고해야 돼? 이분들을 신고해야만 보상금 나온다. 다른 사람 신고하면 그 사람만 처벌받아. 본인에게 떨어진 게 하나도 없어. 이 사람 신고하면 그 사람은 처벌받고 본인에게는 또 나오고.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제 무거 등자라고 외워버리면 돼요. 자, 그러면 칠판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이분들을 신고해서 100% 포상금 안 나와. 신고했다 해서 무조건 나온 게 아니고 조건이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돼. 자, 상식적으로 행정기관에서 발견하기 전에 신고 들어가야 돼. 이게 첫 번째 조건이야. 어느 기관에서?
그러면 여러분 서북구청에서 이미 이 사람 잡아놨어. 그 다음에 신고하면 포상금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우리가 먼저 발견해놨는데, 구청에서 먼저 발견했는데 신고 들어가면 포상금 나오겠어? 당연한 소리죠? 행정기관에서 뭐 하기 전? 이거 하나 조건이 같이 하고, 또 하나가, 검사가 공소제기. 이제 어려운 용어 나온다. 공소제기, 기소, 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만 나와요. 그럼 공소제기라는 뜻이 뭐예요? 검사가 재판 거는 거예요. 이 사람이 거짓 등록했다고. 이해되셨어요? 법원에 또 소를 제기한 거. 재판 거는 거고. 그죠? 기소유예란 것은. 기소유예. 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이 돼. 범죄 혐의는 인정이 정상을 참작을 해서 소를 제기하지 않는 거예요. 검사 권한이 있죠. 정상 참작해서 소를 제기하지 않아. 이거 기소유예. 그럼 범죄 혐의는 일단 검사가 인정을 해줬어, 안 해줬어? 이런 경우에만 포상금 나와. 그러니까 이분들 신고했다 해서 이거 이제 갖춰줘야지 포상금 나와. 이해됐어요? 두 가지 조건이 갖춰줘야 돼. 그렇지? 그럼 잘 봐봐. 그럼 이런 경우 포상금 나온 거 보세요. 검사가 공소 제기를 했어. 근데 법원에서 재판 과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어. 저 사람 죄가 없어. 검사는 범죄 인정되니까 소를 걸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법원에서 탁탁탁 죄가 없어. 판사가 딱 무죄 판결을 받았어. 그럼 포상금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안 나오고, 나오고. 반반이네, 여기는. 안 나오고. 응. 안 나올 것 같아? 무죄 판결 받았으니까? 죄가 없다고 받았으니까? 최종 결론. 안 나와? 나와요. 그러면 판사가 중요해요? 검사가 중요해요? 검사가 죄가 있다고 공소 제기를 했어, 안 했어? 그러니까 저 조건이 공소 제기 또는 기소유예라니까 법원은 중요하지 않아. 검사 손에서 범죄 혐의가 있어서 소를 제기하잖아요. 그러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든 유죄 판결을 받든 무조건 포상금 나와, 안 나와? 그러면 결국은 법원이 중요해요? 검사가 중요해요? 검사 손이 중요한 거야. 그럼 또 반대로. 자, 이걸 누가 신고했어. 거짓 등록에다 신고가 들어왔어. 들어왔는데 검사가, 아, 그건 거짓 등록이 아니다. 범죄 혐의를 검사 자체 손에서 인정을 안 해버려요. 무혐의. 혐의가 없다. 무혐의 처분을 했어. 그럼 포상금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와요, 그것은. 그러니까 누가 중요해요? 검사가 중요해요, 검사. 검사 손에서 혐의가 없다 그러면 안 나오고, 혐의가 있으면 기소유예를 하더라도 나와. 이해되셨어요? 그 말이에요. 법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런 조건까지 충족을 시켜야 돼, 안 시켜야 돼? 시켜야지 보상금이 나온다. 이해되셨어요? 쉬워, 어려워? 뭐 어려워? 나중에는 기쁨의 눈물이 펑펑. 그래서 다 선수건 하나씩 가지고 다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밑줄 좀 긋고 들어갈게요. 71페이지. 보상금 지급 관청이 있어요? 네. 마지막 등록 관청은 동그라미. 등록 관청은 동그라미 쳤습니까? 네. 동그라미 쳤어요? 네. 그 다음에 그 양가로 2번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다. 이걸 줄이면 뭐요? 무등록업자입니다. 옆에다가 무등록업자. 그래서 무등록업자에서 무. 됐어요? 네. 그 다음에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을 한 자 있어요? 동그라미 거짓에서 거. 3번 등록증에서 등. 자격증에서 등. 자, 양도대하거나 양수대여 받은 자. 이해되셨어요? 예. 나와 있어요? 예. 여기까지 밑줄 그어놓으세요. 밑줄 그었어요? 그리고 이제 공소제기는 좀 이따 할게요. 쉬었다 할게요.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좀 중간에 끊기가 좀 그런데 쉬었다 할게요. 예, 쉬었다 들어갈게요.